지금 미국 명문대학가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교수가 아시아계 학생에게 극도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가 상상도 못한 역전극을 당한 것인데요. 문제는 그 학생이 조용하고 평범한 한국인 유학생으로만 알려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은 항상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만 앉아있던 애인데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그 조용한 학생이 교수 앞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은 그날 오후 2시 브레넌 교수의 언어학개론 수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윤지민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미국 동부 명문대 언어학과에 입학한 한국인 유학생이에요. 미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교실맨 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선호했어요. 눈에 띄지 않게 지내는 것이 유학생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보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젊은 시절 외교관으로 활동하시며 파리,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를 오가셨던 분이거든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최고의 교육을 받으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셨죠. 지민아,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대사관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일했단다. 그때 깨달은 게 언어만 통하면 마음도 통한다는 거였어. 할머니의 눈빛은 항상 반짝였어요. 제가 5살 때 영어 단어 몇 개를 말하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우리 지민이가 천재구나, 할머니 핏줄이 많네 라고 하셨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저에게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 프랑스어, 러시아어까지 조금씩 가르쳐 주셨죠. 지민아,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달이란다. 우리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만 다른 나라 말도 모두 소중해. 할머니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미국 유학을 떠날 때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외교관 시절 깨달은 게 있어. 당당함이 가장 좋은 외교란다.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우리말 하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런데 정작 미국에서는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매주 화상통화로 할머니와 이야기할 때만이 진짜 제 모습 같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브레넌 교수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언어는 그 나라의 정체성입니다. 함부로 섞이거나 오염되어서는 안 돼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긴급 문자였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계셔. 빨리 연락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할머니? 저를 가장 사랑해주시고 언어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신 할머니가? 할머니. 저도 모르게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고 브레넌 교수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혐오감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스 윤. 여기는 미국의 대학 교실입니다. 이민자들의 야만적인 언어는 복도나 화장실에서 쓰세요. 문명인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려야죠. 야만적인 언어? 할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가르쳐주신 한국어를 야만적이라고? 그 순간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우리말 하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언어학 교수가 맞나? 그리고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급히 한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의식을 되찾으셨지만 여전히 입원 중이셨어요. 지민아,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놀라게 했구나. 약한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일어난 일을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그 교수님이 우리말을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어요. 브레넌 교수의 야만적인 언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일을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SNS에 올린 거예요. 인종차별 교수, 아시아 학생에게 모국어 사용 금지. 캠퍼스는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저 애가 그 한국인 학생이야. 정말 불쌍해. 동정 어린 시선들이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브레넌 교수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수업에서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어 순수주의자입니다. 문명의 언어와 원시적 언어는 구분되어야 해요. 원시적 언어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차가운 결심을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분노가 뭔가 더 차갑고
더 날카로운 것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한 달 후, 브레넌 교수가 학기 말 발표 과제를 공지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교수는 저에게만 따로 접근해서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스 윤, 특별한 주제를 주겠어요. 한국어가 왜 세계 언어학에서 가치 없는 원시 언어인지에 대해 발표해보세요. 물론 객관적이고 학술적으로 말이에요.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모욕이었거든요.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대로 된 발표를 준비해드려야겠네요. 그날부터 저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은 책들을 보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일본어. 마치 유엔 도서관처럼 책상 위에 쌓여 있었거든요. 지민, 너 진짜 이 언어들 다 읽을 수 있어? 같은 과 친구 제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비로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조금씩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어 천재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8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었거든요.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홀로 8개 언어로 된 자료들을 읽어나가며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브레넌 교수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계획을 말이에요.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실에 몰려들었어요. 브레넌 교수는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스 윤 준비되셨나요? 한국어가 얼마나 원시적인 언어인지 잘 설명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교단 앞에 섰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한국어가 세계 언어학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위치입니다. 브레넌 교수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언어의 가치는 사용자 수로만 측정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저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언어학의 아버지 훔볼트는 말했습니다. 완벽한 독일어가 흘러나오자 진짜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테인 언어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유창한 스페인어가 이어지자 카를로스가 인크레이블레라고 중얼거렸어요. 브레넌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미스 윤 교수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발표입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러시아 과학원의 최신 논문에 따르면 완벽한 러시아어가 교실에 울려 퍼지자 학생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여러 언어로 응원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랍 언어학자들의 견해로는 아랍어가 이어지고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은 일본어로 말하자 교실은 완전히 제 것이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하는 언어로 마무리했어요.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를 가진 언어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민아, 우리말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말이야. 목이 메었어요. 언어는 배척의 도구가 아닌 이해와 공존의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카를로스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교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브레넌 교수만은 의자에 털썩 앉은 채로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브레넌 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SNS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바이럴되면서 언어 천재 한국 학생, 인종차별 교수 완전 제압이라는 제목으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어요. 하지만 제게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께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지민아,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민이가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해냈구나. 며칠 동안 브레넌 교수는 강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캠퍼스 분위기도 확실히 달라졌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더 당당하게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신문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인 학생의 용기가 바꾼 캠퍼스. 전국의 다른 대학에서도 언어는 사랑이다 해시태그를 달며 도미노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 방송사와 화상 인터뷰를 했고, 미국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인 용기 있는 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이 전국에 방송되었어요. 할머니도 병원에서 그 방송을 보셨대요. 지민아,
간병인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여서 같이 봤는데 다들 우리 지민이 자랑스럽다고 하더라. 우리 지민이가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손녀야. 2주가 더 지났지만 브레넌 교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평소처럼 어머니와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브레넌 교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어요. 하지만 교수는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약간 고개를 숙이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브레넌 교수가 수업에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업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오늘은 세계 각국의 언어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언어는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우. 그때 잠깐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중국인 학생 리나가 수업 중에 중국어 단어를 언급했는데 예전 같으면 지적했을 교수가 오히려 흥미롭네요.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처 고등학교에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강 요청도 왔어요. 제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린 후였습니다. 20명 정도의 아시아계, 히스패닉 학생들 앞에서 저는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언어로 인사해보세요. 베트남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다양한 인사말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의 언어는 여러분의 뿌리예요. 그 뿌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한 베트남계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며 언니, 용기를 얻었어요 라고 말할 때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 달 후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브레넌 교수가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민 학생, 브레넌 교수가 지민 학생을 찾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브레넌 교수는 박스에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미스 윤 와주었군요. 앉아요. 교수님, 정말 사표를 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지민 학생에게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교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제가 지민 학생에게 한 말들, 정말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지민 학생의 발표를 보고 나서 제가 얼마나 무지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언어학자라고 자부했던 것들이 사실은 편견에 불과했어요.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문화 언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하더군요. 진짜 언어학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처음부터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지민 학생이 제게 보여준 것. 그것이 진짜 언어학이었습니다. 지민 학생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도 진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을 말이에요. 1년 후 브레넌 교수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지민 학생에게. 하버드에서의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요. 화상통화에서 교수가 어설픈 발음으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몇 달 후 브레넌 교수의 연구 논문이 국제언어학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언어 편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영향 한 교수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논문 마지막 부분에서는 진정한 언어학은 언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용감한 학생이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2년 후 저는 언어학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놀랍게도 브레넌 교수가 제 논문 지도위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진정한 스승과 제자 관계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할머니께서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지민아, 할머니가 내 졸업식에서 당당하게 박수 쳐줄 거야. 우리말로 수고했다, 지민아 하고 말이야. 할머니는 지금도 가끔 제게 새로운 언어를 배워보라고 하세요. 우리 손녀, 이제 아랍어도 배워봐라. 아랍 사람들도 우리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들일 거야.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통화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민아, 내가 보여준 용기가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구나.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구나. 지금도 가끔 그날을 생각해요. 그 작은 교실에서 일어난 충돌이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졌다니.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가장 큰 적이 가장 소중한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언어학자로서 꿈꾸는 것은 단순합니다. 브레넌 교수가 저에게 그랬듯이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언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모든 언어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머니가 저에게 심어주신 꿈이고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결과가 아닐까요? 언어는 마음을 전하는 달이란다. 할머니의 그 말씀이 이제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